허공을 가르는 매서운 손끝. 적을 꿰뚫을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 한계란 없다. 강군의 표본 해병대 수색부대.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시크릿 유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혜주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나온다는 경칩이 지났지만 아직도 차디찬 비바람이 불면서 한겨울 날씨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강의 용사들은 추위도 잊은 채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 중에서도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해병대 수색부대가 바로 오늘 밀리터리 시크릿의 주인공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영국 해병대의 SBS 대원들이 해병대의 우수성을 극찬하면서 우수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극한 상황까지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 도전하고 극복하는 진정한 강군이죠. 강인한 훈련을 통해 기존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해병대 수색대. 적과의 싸움에 앞서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견뎌내야 하는 용감한 장병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해병대 수색부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 중에서도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다. 상륙작전 개시 전 바다와 육지, 공중을 구분하지 않고 적 지역의 사전 침투에 상륙분대를 위한 정찰, 착륙지대 준비, 해안 장애물이나 적 방어부대 주요시설 파괴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해안에서 떨어진 해상, 물살과 하나 된 듯 고도의 집중력으로 적지로 서서히 다가가는 대원들.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된다. 수중으로 접근하기 위해 잠수를 시도하는데, 이러한 고도화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물속에서도 지상처럼 은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첩보 획득이라든가 활용 유도, 또 주요 시설 타격, 요인 구출,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은밀하게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관건. 풀자락 밟는 소리조차 죽여가며 이동. 지상작전 시 이들은 해상 교두보를 확보하고 정찰 및 감시, 표적 획득, 활용 유도, 헬기 정점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상륙 침투 작전이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남다른 책임감은 비상사태에 더욱 빛을 발한다. 6.25 전쟁 당시 해병대의 천병 역할을 수행한 후 1957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편된 해병대 수색부대는 1960년대 미국 해병대 수색부대와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와의 연합훈련을 거치면서 6해공 전천후 부대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베트남전의 파병에 실전 경험을 한 뒤 그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킨 해병대 수색부대. 대간첩 작전, 장거리 수색, 도서 지역에서의 적정 감시 활동 등 임무를 넓혀왔다. 전방 300m 지점에 정차 중인 적 1개 전차대대 발견했다는 거 확인했는지 확인요. 소수의 병력으로 적지 침투, 매 순간이 비상사태다. 물러설 것 없는 극한 상황에서 여차할 경우 평탄을 뚫고 돌격하는 일만이 남았다. 해병대 수색대는 상륙작전이나 지상작전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주로 전술적 임무가 부여가 됩니다. 당연히 바다에서의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전투 기술까지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병대 수색부대는 철저하게 지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이 최강 수색부대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은 일반 병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지역 훈련의 대명사인 해병대 수색부대의 힘들고 고된 훈련을 거쳐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전투병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 적 저격수, 지휘관, 통신병, 공정하게 사수를 사살합니다. 또한 상급부대의 첩보보급 및 활용 유도의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수색부대. 코브라 골드 훈련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태국 군사령부 주관으로 다국적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198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연합훈련. 2010년 우리 해병대가 첫 참가한 지상군 최초의 해외 원정훈련이다. 이번 훈련에서 해병대 수색부대는
고무보트를 이용해 해안으로 침투, 해안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전을 완벽히 수행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이제 우리 해병대와 해병대 수색부대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인하고 점차 중대해지는 역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코브라 골드 훈련은 특정 지역에서, 분쟁 지역에서 다국 적군이 연합으로 안정화 작전의 제반 절차와 과정 등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수색부대는 그의 일부로서 역시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코브라 골드 훈련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팀워크가 된 전력은 세계 어떠한 지역에서도 인도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시켰다라고 봅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해병대 수색부대. 검게 걸린 얼굴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달려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귀신 잡는 해병, 해병대를 상징하는 구호들입니다. 해병대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구호들인데요. 그만큼 해병대의 자긍심이 큰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병대 수색 부대원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특별한 임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오늘 그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오늘 김기남 전 해병대 이사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군님,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색부대는 당연히 해병대에 속해 있는 부대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와 해병대 수색부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해병이라는 것은 해병 수색대하고는 틀리고 수색대는 해병대에 편성되어 있는 하나의 직할 부대일 뿐입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해병대 수색 부대는 여느 해병대와 다른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륙 작전의 아주 기본적인 도표입니다. 여기가 바다고, 여기에 적지입니다. 여기는 적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땅을 확보하는 것이 상륙 작전의 종료가 되는데 이 상륙 작전할 때 우군이 아무도 없는 지역에 상륙 작전 실시 이전에 이 수색 팀들이 미리 침투를 해서 수색, 정찰, 감시, 때로는 타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것이 수색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상륙작전 시에 수색대는 너무나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군님, 우리가 이제 아덴만 여명작전 영웅으로 이제 해군의 UDTC 부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해병대 수색부대와 해군 UDTC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해군의 특전 여단 속에 우리 해병대 상륙작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UDT가 있습니다. UDT는 그 영어로면 Underwater Demolition Team이라고 해서 수중 폭파 팀입니다. 이들은 여기 함전이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륙 주정들이 적 해안에 이르길 때 그 수중에 있는 장애물 또는 적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 UDT고 요 상륙 해안으로부터 내륙은 우리 수색부대가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해군 지난번에 아덴만엔 그 작전할 때는 물론 UDT 팀은 아니고 거기에 CT라고 하는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특수 임무를 작전하는. 또 이와 유사한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SEAL 팀이라고 있는데 SEAL 팀이라는 것은 Sea, Air, Land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천후 어떤 수단으로도 침투해서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SEAL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해병대 수색부대가 육해공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할 수 있으려면 아주 특수한 장비라든지 무기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무기와 장비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에 대한 그 세부적인 무성 무기 이런 것은 어떻게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성 무기를 포함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기 말고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적지에 어떻게 안전하게 임무지역에 침투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침투하는 방법은 해상, 수중, 공중이라는데 해상으로 침투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고무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나온 장비라서 이것을 좀 더 고속화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해병대 사령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수중으로 침투하는 방법도 해군이 잠수정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개인이 침투할 수 있는 추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최신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중으로 침투하는 것은 현재는 타군의 공중 자산을 이용해야 돼. 이 훈련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미군과 연합 훈련할 때 미군 헬기를 이용해서는 훈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병대의 상륙기동 헬기가 사실 가장 시급하게 확보될 장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 꼭 수색 부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상륙 작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될 우리 해병대가 명실공히 공지기동 부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해병대의 상륙 기동 헬기가 반드시 장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다른 강인함을 원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병대 수색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한다고 모두 해병대 수색부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헬기가 지상 10m까지 접근하자 눈 덮인 깊은 산으로 강화하는 해병대 수색부대. 체감온도 영하 30도. 혹한과 설한지 환경을 극복하며 동계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설한지 훈련이 한창이다. 험준한 산세를 뚫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침투와 이동. 눈이 너무 깊어서 이제 설피를 착용하고 전마초크와 기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 전술적 상황 조치 능력을 키우는 훈련. 사주 경계를 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 전망에 절벽이 있어서 그쪽을 이제 수색 정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험난한 한국의 산악 지형은 임무 수행을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 요소 중 하나다. 지금 저희가 암벽 지역에 봉착돼 있는데 암벽 레펠로 신속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레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눈밭도 암벽도 평지처럼 이동하는 능숙함. 고난도 훈련을 통해 일당백 전투기술을 익힌다.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특수전 능력을 향상하고 강인한 전투 의지와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강행군 훈련의 목적. 신속한 작전 지시가 이어진다. 저격수는 우측 능선을 타고 이동해서 경계와 요기한 지점을 점령한 뒤 아군의 안전을 확보해라. 경계조 출발. 다음 임무는 적 지역의 주요 시설물 파괴. 본대의 한 발 앞선 작전 수행. 단 한 번의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해병대 수색부대 훈련은 개인 임무에 따라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문적인 주특기를 두지 않고 모든 훈련 과정을 동일하게 거친다. 실제 작전 시 상호 운영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시 상황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해병대 수색부대의 정신과 훈련은 생과 사를 같이 한다는 동지의식에서 출발한다. 어둠이 내린 산악지역, 특수장비 역시 주요 전술 중 하나. 야간 조준경이라는 장비로 적의 섬을 이용하여 주간과 동일하게 사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어둠은 작전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 동시에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 은신처를 확보하는 대원들. 은폐, 연폐 및 저희의 신병을 보장하고 그 차후에 있을 저희의 첩보보고 및 임무 수행을 위해 지금 인거지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설한지 훈련은 해병대 수색부대 훈련 중 빙산의 일각. 이들의 훈련은 다양하고 강도 높기로 유명하다. IBS 고무보트, 전투수영, 수중폭파, 천리행군, 항공작전 지원 훈련 등 전체로 훈련이 실시된다. 예, 지금 목표 타격 임무를 완수하고 도피 및 탈출을 하던 중에 추적해오는 적과 조우하여 탈출 사격을 실시하면서 저희는 신속히 적지역을 이탈하는 중입니다. 해병대 수색부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특수수색 교육까지 인간 경기는 이렇게 탄생한다. 해병대 수색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병대 수색병과를 별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후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소정의 수색 기초반 및 전문반 교육과 저격교육, 기타 교육과정을 수료함으로써 기본 임무 수행 자격을 갖추게 되고 부대 배치 이후 강인한 전투 체력과 전문 주특기 훈련을 통하여 어떠한 임무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수색부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대가 상륙하기 전 적 해안 지역에 침투해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수색부대. 항공기, 여기는 그라운드 이상. 누구보다 먼저 육지와 바다 공중으로 적지에 침투해 상륙본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헬기 착륙과 함정 접안을 유도하고 교두보를 확보한다. 스탠바이. 그린라이트. 우리 해병대 수색부대는 병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들의 용맹성이나 또 인내심에 대해서는 가히 놀랄 만큼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보화, 과학화된 침투 장비나 또는 관측 장비 등 여러 장비면에서 보강이 됐으면 그 능력이 훨씬 더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서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은 만여 명의 특수대원이 동시에 해상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해상육전대의 총병력은 약 10,000명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그 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상육전대 또한 타 특수부대와 같이 실전 수행 능력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언제 작전이 떨어질지 알 수 없어 매 순간이 일촉즉발인 상황. 우리 해병대 수색부대는 전시는 물론 유사시 치밀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해 고되고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최고의 전사로 거듭나고 있다. 네, 해병대 수색교육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귀가는 수색요원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그 물음에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원은 그야말로 강한 군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훈련 과정뿐 아니고 교육 과정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장군님, 우리 해병대 수색대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참 긴 시간을 훈련을 받아야 그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해병대를 지원해서 모든 해병이 교육받는 신병 교육훈련 6주를 받고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기초 수색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지옥주라고 하는 지옥주가 포함된 9주간의 전문 수색교육을 받고 나서 그것을 통과한 인원들에 한해서 또 3주간의 공수 점프 훈련을 받아야 총 그래서 20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이제 수색 요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요. 모든 훈련 과정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생들이 힘들어한다거나 아니면 탈락률이 가장 높은 훈련이 무엇인가요? 네. 아까 20주 중에 가장 힘든 사실 수색교육 중에 하이라이트는 9주간의 전문 교육 기간입니다. 수용훈련, 또 각종 자격훈련을 통하면서 약 30%가 탈락이 됩니다.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훈련은 전문 교육 9주 중에 1주간이 지옥주라고 하는 극기주가 있습니다. 이 1주간은 원칙적으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량도 평소의 3분의 1 이하로 줄여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주 한계에 이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하는 것을 제가 지휘관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은 200kg가 되는 고무보트를 7명이 머리에 이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머리가 정수리가 다 머리가 빠져 있고 거기서 겪는 그 심리적, 육체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것을 극복하고 났을 때 그 갖는 자부심이라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정식 수색 요원이 돼서 내뿜는 배짱, 담력 이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 해병대 수색 부대의 경쟁력 또는 성장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 해병대 수색부대는 앞서서 쭉 설명을 드렸듯이 20주간의 훈련을 받고 또 부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체력, 정신력은 사실 어떤 임무를 부여하더라도 다 해낼 수 있는데 우리 수색부대가 침투하는 수단 이런 것만 확보가 된다면은
전쟁 이외의 작전 또는 해외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PKO 작전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해병대 사령부가 아마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병대 수색부대를 한층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장시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우리 김기남 전 해병대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거 전장의 숨은 주역, 세계의 명품 무기를 파헤쳐보는 밀리터리 엑스파일.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를 상징하는 상륙작전의 주역, 일명 상륙돌격장갑차. 인천 상륙작전의 1등 공신 LVT-3C 되겠다. 상륙작전은 일반 작전과 달리 해상과 육상에서 특수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는 부대가 해병대이고요. 해병대는 상륙작전 임무에 맞게 타군에는 없는 특수한 장갑차를 운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륙돌격 장갑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상륙 규정이 상륙작전에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시면은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보병들이 상륙 규정을 타고 이제 해안가에 접근하는 영상을 보시게 됩니다. 보시면은 그 해안가의 지형의 조건과 그리고 파도에 따라서 그 해안가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래서 미 해병대는 좀 더 새로운 상륙 수단을 찾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상륙 수단으로는 이제 1935년 도널드 로블링이 개발한 엘리게이터라는 수륙양용 트랙터가 있는데요. 미 해병대는 이 트랙터에 관심을 갖고 이후 좀 더 성능이 개량된 상륙 돌격 장갑차인 LVT를 개발하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전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 북한군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둔 계기가 된 한강 도하 작전. 이 모든 작전 속에는 LVT-3C가 투입되어 눈부신 활약을 펼친 것이었으니 본래 상륙 돌격 장갑차의 임무인 병력 수송은 물론 화력 지원의 역할까지 완수하는 일당백 LVT-3C. 최초의 LVT인 LVT-1은 태평양전 최초의 상륙작전인 과달카나 상륙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병력의 수송보다는 이제 물자의 보급에 장비의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이후 이 장비의 가능성을 본 미 해병대는 LVT-2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LVT-3가 등장하게 되고요. LVT-3는 LVT-2보다 장갑이 강화되고 화력도 강화되게 됩니다. 군함 목적의 트랙터로 제작되어 6.25 전쟁 당시에는 우리 군에게 큰 힘이 되었던 LVT-3C. LVT-3C는 1980년대 중반까지 운영. 이후 새롭게 개발되어 현재는 퇴역 전시돼 있지만 많은 상륙작전을 펼치며 떨쳤던 용맹함은 길이 기억될 것이다. 희씨, 우리가 해병대 수색부대에 이어서 인천 상륙작전에 사용된 수륙양용 장갑차 LVT-3C까지 살펴보니까 해병대 역사를 한눈에 훑어본 것 같죠? 네. 해병대 지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해병대에 빠져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지난해 6월에는 서북도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부를 모처로 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의 역할과 이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네.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강군으로 자리 잡은 해병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혜주 씨, 다음 시간은 어떤 밀리터리 시크릿이 기다리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시대별 전투복부터 외국군의 전투복까지 전투복 역사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많은 시청 바랄게요. 네, 밀리터리 시크릿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때 복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편한 걸 몰라. 군복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군인에 대한 전투복을 하나로 따지면 자신감과 단결력,